최만수의 삶은 정확하게 재단된 옷과 같았습니다. 30년간의 공직 생활, 그의 삶은 곧 공무원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죠. 이른 아침 출근길의 규칙적인 발걸음, 서류철의 정확한 분류, 동료들과의 딱딱한 존댓말.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했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날, 그는 그 어떤 허탈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하나뿐인 아들 유진이가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주 재롱 보며 함께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평생의 수건을 이룬 듯 행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의 완벽한 노년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서연은 완벽한 예의를 갖추었고 아들은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모습은 점차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바쁜 아들은 매일 늦게 들어와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고 며느리는 그에게 어르신이라 부르며 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그들의 관심은 그의 마음이 아닌 물질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신을 향한 의무감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의 삶을 지켜보는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오후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에 그는 몸을 굳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에게 쏟아진 이야기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아버님 방 따로 쓰시는 것도 한두 해지. 저희도 생활이 불편하고 나중에 더 연세 드시면 어떡할 거예요?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리거나.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미 그들의 삶의 짐이 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노후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방문을 열고 나온 손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응, 우리 집? 지금은 안 돼. 할아버지가 와 계셔서. 응, 그냥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집 손님이야. 손님이라는 단어.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서 나온 그 단어는 그의 가슴에 차가운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손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어른들의 대화를 흉내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그토록 아팠던 것은 자신이 방금 몰래 들었던 차가운 대화의 모든 내용을 너무나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방은 아들의 아버지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었구나. 그날 밤 그는 깨달았습니다. 68년의 세월이 그를 이끈 곳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낯선 이방인의 숙소였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할아버지 방이 게스트룸이야라는 천진난만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그는 자신을 정의하는 모든 것이 일이었다. 최만수 계장님, 최만수 과장님. 그 직함은 그에게 안정감과 존재 가치를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직함도 없는 그저 아들의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나?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퇴직금은 아들의 노후를 위해, 손주 교육을 위해 쓰일 거라 생각했다. 물질적인 지원으로
가족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가족이 필요로 한 것은 돈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통장을 꺼냈다.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이었다.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바쳐온 시간과 헌신, 그리고 그가 꿈꿔왔던 가족과의 평화로운 삶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깨달았다. 이 통장에 담긴 돈으로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통장을 챙겨 넣고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외로워하지 않겠다고. 아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출근한 뒤 집안은 고요해졌다. 최만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평생 입었던 익숙한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앨범 한 권이 전부였다. 그는 짧은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 내외에게. 저는 제 인생의 여행을 떠납니다. 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부디 잘 지내고 행복하길 바란다. 마이너스 아버지. 아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는 아파트 현관에 편지를 남겨두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서 그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았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벗어난 것처럼 아들 가족의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미지의 길 위로 첫 발을 내디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로 선 최만수는 가장 먼저 낡은 중고 캠핑카를 구입했다. 30년간 질서와 규칙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캠핑카는 낯선 자유의 상징이었다. 내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작고 내 차라고 하기엔 너무도 낡은 그 공간은 그의 불안한 마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는 지도를 펼치고 가장 먼저 동해로 향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그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하지만 자유에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따라왔다. 홀로 일어나 마시는 믹스커피, 아무도 없는 해변을 거니는 산책, 이 모든 순간은 묘한 허전함을 남겼다. 그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트북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최 과장의 행복인생 여행기라는 작은 블로그를 개설했다. 최 과장이라는 이름은 지난날의 그를 잊지 않기 위한 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부여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었다.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은퇴, 그리고 캠핑카. 그는 지난날의 삶과 아들 가족과의 이야기, 그리고 홀로 떠나온 이유를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그의 글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30년간 쌓아온 공직 생활의 꼼꼼함과 진정성이 묻어나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수많은 댓글들이 그의 글에 달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길을 떠돌았다. 이름 모를 시골 마을, 오래된 전통시장, 작은 어촌 항구까지. 그는 더 이상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서 그곳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텃밭에 물을 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묵묵히 갯벌을 파는 어부의 등, 낡은 카메라로 담아내는 해, 진녘의 풍경. 그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마음을 채우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렌즈와 글로 담아내는 데 몰두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의 아버지라는 역할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빚어내는 작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손은 더 이상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아닌 삶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창조의 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외로움은 점차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청객이 아닌 자신만의 길 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길 위에서의 삶은 최만수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바로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온기를 갈구하며 외로워하지 않았다. 대신 낯선 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강원도 작은 어촌 마을에서 만난 어부 할아버지는 그에게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건네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생 별거 있나? 배 띄우고 그물 올리면 그게 인생이지. 이 양반도 젊은 시절엔 참 빳빳했어. 나이 들면 다 내려놓게 되는겨. 투박한 그의 말 속에는 삶의 지혜와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최만수는 그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고 글로 옮겼다. 그의 블로그는 이제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다.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인생 이야기집이 되었다. 낡은 방앗간을 지키는 노부부의 손, 홀로 찻집을 운영하는 젊은이의 눈빛,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떠돌이, 악사의 멜로디까지. 글은 소박하고 진실된 삶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며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댓글과 쪽지로 할아버지의 글을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최 과장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다. 최만수의 글에 깊이 공감한 30대 여성은 그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저도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는데 할아버지 글을 보며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진심을 전했다. 최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래,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구나. 그는 혈연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그들이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찾으려 했던 존재의 의미를 그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낡은 캠핑카 안에서 그는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